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의 마지막 주 주식회사 여행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될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이 꿈 같은 한 주가 지나서 아쉽다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힘드셨던 분에게는 이제 좀 쉬겠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이시건 오늘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가 준비한 여행지를 통해서 이 편안한 휴식 같은 여행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여행지 소개와 함께 알짜 종목 두 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죠. 잠시 후에 여행지와 함께 종목 소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 여행가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행지 소개와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설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요. 네. 연휴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네, 얼굴에 써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냈음 이렇게 써 있고요. 네. 네. 앵커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얼굴이 좀 이렇게 안 돼 보이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그 측은지심을 발동할 만한 이제 그런 되게 오늘도 차분하시고 그리고 아주 프리한 복장으로 오셔서 조금 좀 걱정이 듭니다만은 네, 저희 방송이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이 상반신만 나와서 좀 다행이기도 한데요. 이 방송에는 안 보이겠지만 전 연휴 동안 조금 다리를 다쳤어요. 좀 계단에서 잘못 넘어져서 이제 살짝 이제 작은 깁스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앵커님의 보석 같은 다리가 다치셨다고 하니까 그 이제 짠한 마음 때문에 오늘 방송이 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쾌유되시길 기원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말 앉아서 하는 방송이라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보여드리시죠.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리를 여기까지 올려야 되나요? 그래서 유연하지 않아서 어쨌든 이렇게 잘 숨기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제 방송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뭐 살짝 다친 거 빼고는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이제 괜찮은 그런 좋았던 연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좋았다고 하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포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소중한 아닙니다. 남의 아픔이 저희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요. 빨리 쾌유하셔서 또 평소에 건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제가 이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뭐 뼈를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부장님도 설 연휴 잘 보내셨다고 하니까 진짜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조금 살이 찌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통 보면은 사육당한 거죠. 보통 이제 뒹굴뒹굴하면서 사육당하고 그래도 주식회사 여행가자 프로그램답게 또 여행도 한번 잠깐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해피했었는데 뭐 서울 근교로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디로 여행 가셨어요? 송도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또 말도 많고 요즘 또 핫한 플레이스죠. 그래서 송도를 잠깐 약간 이제 그 투자 겸 이런 것도 한번 좀 잠깐 보러 갔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송도 계신 분들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송도 분들 축하드립니다. 많이 갑자기 또 부동산 방송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유방 투자 지역은 송도 쪽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되겠고요. 사심 있는 방송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또 요즘 많이 뜨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좀 가서 이미 좀 많이 뜬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렇죠. 그리고 또 보통 보니까 그 학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그 국제 학교들이 좀 들어오고 거기다 이제 삼성에서 좀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복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과거에는 송도 이제 개발하고는 보통 이제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저거 다 어떻게 소화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속속 들여서 미분양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핫한 플레이스고 보다 보니까 또 특이한 건축물들 그러니까 좀 보통 이제 그 커넬시티라고 하는 쪽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여행 가자 합니다. 인천 여행 가는 겁니다, 지금. 조만간 송도 편을 한번 꾸며봐야겠네요. 다녀왔다 보니까. 근데 여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좀 그렇게 한 5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람 쐬고 온 정도였었겠죠. 근데, 그래도 좀 한국의 보통 이제 도시 이미지와는 좀 약간 좀 다른 그런 쪽이 많이 보여서 아무튼 즐거운 여행이었었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도에 대해서 뭐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오픈할 때 그 저번 주에 했었던 그 리뷰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목 리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
여행지에서도 주식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연휴가 있다 보니까 거래일수가 며칠 안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의 동향이 그렇게 특이하게 좀 강하게 변화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먼저 슈피겐 코리아와 영백CM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슈피겐 코리아부터 잠깐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일단 주가는 여전히 잠시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사는 것보다 약간 이제 좀 숨이 죽을 때, 그럴 때 이제 접근하게 되면은 참 좋지 않을까. 특히 가둔 종목들이 계속가는 코스닥 시장의 특성, 그리고 실적을 좋게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특히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성은 어떤 약간 소모품 성격도 있지만은 액세서리죠. 스마트폰의 액세서리. 근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앵커님 같은 경우도 귀걸이가 한 개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한 개 그걸로 예. 네, 귀걸이 여러 개 있죠. 그렇죠. 여러 개 네. 있는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좀 그래도 좀 좋은 거 하나를 딱 해서 그래도 약간 좀 특색 있는 날, 그래도 좀 아니면 좀 약간 과시하고 싶은 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죠. 뭐 몇 캐럿? 네.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슈피겐 코리아도 물론 경쟁 상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약간 상대적으로 좀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고가 핸드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돈을 좀 지불하면서 구입하는 그런 의사, 그런 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춘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권이라고 하더라도 잘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지고 오히려 단기 차익 매물을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런 변화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 그 단기 고점권역에서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좀 없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요. 일단 아직 그 단기 매물을 소화를 좀 다는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이어진다고 생각들어도 네. 여전히 마무리가 끝난 국면이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대 14만 원대 안쪽으로 시도가 들어갈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 14만 원대 부분이 시도가 되는데 여기서 탄력이 없이 매물이 좀 강화된다. 다시 한번 고점대를 시도하는데 좀 더 매물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14만 원대에서 나오는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에 대한 실적까지도 같이 자신감이 붙어 있기 때문에 14만 원대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이 나오게 되면 좀 더 길게 끌고 가도 수익 면에선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그런 쪽으로 일단 접근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 고점권이라고 하더라도 조정권을 마치고 있는 다음에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까는 여전히 기대를 해볼 측면이 있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영백CM인데요. 영백CM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차분하죠. 주가 흐름들이 차분하고 다시 전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오늘도 포착이 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날 말씀드리고 주가는 2월 17일, 16일이었었죠. 예, 그날 말씀드리고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한 12,000원대 밑에 있다가 바로 12,000원대 올라와서 오히려 지금 수익권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특히 말씀드렸던 부분들 쪽에서 이제 13,000원대 부분을 안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 있으면은 관측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단계 움직이는, 그래서 14,000원대 부분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조만간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들 나쁘지 않고요. 거기다가 추가 탄력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보유 가능한 흐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직전 고점대 13,000원대, 그리고 새로운 고가대 14,000원대, 어떤 단계별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질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하고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 주 종목이었던 두 가지 종목도 함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마지막 주에 떠나볼 여행지는요, 이번 주가 지나면, 이번 주 주말이 이 3.1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1절을 맞이해서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기념관이 이 충남 천안시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천안시 관련된 여행지로 이번 주에 꾸며봤습니다. 자세한 여행지 정보는 이제 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유관순 열사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희는 유관순 누나라고 배워서. 네. 전 언니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열사라는 표현이 맞죠. 예, 그래도 열렬하게 사랑한,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쓸 때 또 빠지실 수 없는 분이죠. 예, 그런 또 역사적인 사건이고 3.1 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 어떤 저항 의식들을 충분히 표명했던 그런 여러 가지 유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데가 이 천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천안 하게 되면은 멀지는 않지만은 한 번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들을 좀 다시 네. 되새기기 위해서 한 번쯤 방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숭고한
넋을 기리면서 오늘 여행지를 말씀드릴 걸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천안하게 되면은 지금 서울에서 보게 되면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겠죠? 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네. 뭐 주변 다른 지방에 오셔도 워낙 이제 좀 그 남한의 뭐 중심지 격에 있기 때문에 남한이요. 네. 위험한 발언입니다. 뭐 한반도에 뭐 이제 뭐 서울에서도 멀지 않고 다른 지방에서도 멀지 않아서 이렇게 좀 3.1절을 맞아서 가족끼리 좀 가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네. 좀 쉬고 싶은데 또 먼데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면 가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 삼아서 좀 천안을 꼽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포인트로 말씀하셨는데 가족 여행지로 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돌아볼 때 돌아보시고 보다면 천안에 또 이제 온천이 또 유명하죠. 그래요? 예, 그 상호를 말씀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예, 거기도 워터파크 비슷하게 또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쭉 돌아보시고 또 그 온천욕을 또 쫙 하시면서 거기서 푸시고 편하게 이제 쉬면 또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시고 1박 하시고 오시게 되면은 뭐 협찬 받은 거 없습니다. 협찬 받은 거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시면은 또 좋은 여행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천안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또 떠오르는 게 천안 삼거리겠죠. 그래서 그 천안 삼거리 같은 경우는 네. 약간 그 나무식으로 이제 목조 다리가 이어지면서 또 어떤 과거 섬기와 어떤 또 역사적인 얘기가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은 직접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이제 독립기념관을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겠죠. 예, 천안하게 되면은 혹시 그 과거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독립기념관에 건립할 때 저도 성금을 냈습니다. 혹시 기억은 하시나요? 그런 역사적인 일, 국사를 잘 하시니까. 네, 잘 모르겠네요. 모르시겠죠? 네. 예. 몇 살 때 그렇게 모금하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세요? 네. 네. 아무튼, 예, 역사적인, 모금 운동하고, 그때 한 다음에, 개관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제가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갔던 기억도 나고, 하면서, 예, 가서, 그렇군요. 예,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들어갈 때 보게 되면 이제 원형식으로 돼서, 이 기념관에 이제 어떤 그 넋을 기리는, 그 과거의 저희 선조들의 넋을 기리는 어떤 그런 부터 약간 뭉클해지는 그런 그 흐름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독립기념관에도 안에도 여러 가지 전시가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쯤 방문하시고 좀 숭고한 마음을 또 다시 되뇌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 유관순 열사 사적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돌아보시게 되면은 또 천안의 유명한 어떤 그 3.1 운동을 좀 기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저도 이걸 조사해 보면서 네. 이제 방문은 하지 못했지만 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홈페이지 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방문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볼거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역사를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사의 산 증인이죠. 네. 산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약간 좀 벗어나게 되면 중심부에 아라리오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 보게 되면, 특이하네요. 예, 아라리오. 네. 아리랑 이제 그 나오는 거, 예. 네. 예. 그게 아닐까요? 네, 그거 맞습니다. 추측입니다.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젊음의 광장이라고 불리면서 거기 또 여러 가지 쇼핑몰이 있고, 예, 거기서 세계 조각품들도 전시해 놨다고 하고, 예, 그런 쪽도 한 번쯤 들려보실 때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이제 태조산에 강원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약 한 14m짜리 아미타불 청동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자료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이 그 청동산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명한 청동상을 한번 또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광덕산이라고 있죠.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설경으로 유명한 광덕산도 천안 지역에 한번 지나가셔야 될 명소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또 호수를 인공호수 같습니다. 인공호수인데 이 천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 식품회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천호지 쪽에서 공원화돼 있어서 야경이 또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또 산책하실 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천안하게 되면 또 먹을거리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네, 없겠죠. 저기 마지막 사진이 호두 과자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천안 하면 호두 과자가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 호두 과자에 호두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호두 과자의 품질을 많이 따진다고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보게 되면은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는 이제 천안
호두 과자 이렇게 막 쓰여 있는데 유사품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호두 부스러기 아니면은 중국산 호두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는 호두 과자라고 하게 되면 좀 퍽퍽하고 맛이 없죠. 근데 보통 국내산 호두 들어가고 좀 알이 꽉 차게 제가 듣기로는 한 반 개 정도까지 들어간 그런 호두 과자가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진짜 호두 맛과 함께 이게 하는 느낌이 들죠. 네. 의성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호두 과자를 느낄 수 있는 데가 또 많이 있겠죠. 또 천안에. 네. 그리고 네. 저도 뭐 말을 좀 첨언하자면 네. 이 보통 호두 과자의 팥이 좀 검은색 팥이 많은데 이 천안에 가면은 그 녹색 그 예. 앙금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 호두 과자가 많더라고요. 옷 색깔과 똑같죠? 네, 녹 색깔 같은 앙금이 들어가 있는 그 팥이 들어가 있는 호두 과자가 많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이게 원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맛있으면 원조입니다. 항상. 예. 맛이 우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천안 호두 과자와 함께 또 천안 쪽에 이제 거봉포도가 유명한 또 거봉 뭐 포도 마을이라고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은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 포도도 유명하고 거기다가 또 병천 순대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많이 들어봤죠. 순댓국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살찝니다. 드시지 마시고요. 예. 아, 좋아하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살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뭐 먹고 살아요? 저 푸성기만 먹고 사나요? 아니죠.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입장 쪽에서는 이제 관리를 하셔야죠. 맞아요. 네. 지금 다리도 다쳐서 운동도 못 하는데 네. 먹는 거라 조절해야죠. 그럴 땐 붓죠, 얼굴이. 네. 또 알겠습니다. 금요일쯤 되면은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실 텐데 이를 악물고 이겨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천 순대도 순대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쪽에서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여행의 백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정말 네? 그 말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네, 천안에는 참 이렇게 볼거리도 참 많고요. 먹을거리도 많아서 네, 방문해 보시면 참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가지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월의 마지막 주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에 준비된 첫 번째 종목은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620선 돌파하고 시장이 좀 약간 열기가 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코스피 시장도 어느샌가 1970선 중반대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욕구, 어떤 상승하려는 욕구나 갈망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 또 시장에 참여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될 만한 종목들 두 종목을 한번 또 오늘도 꼽아봤는데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종목 장세도 같이 펼쳐지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이 약간씩 변화하고 있으면서 네. 봄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란 거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더 드려보고 싶고요. 그 중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DY 파워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생소하시죠? 아마 네.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거 신규 상장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이 어떻게 됐냐면은 과거에 종목들이 있던 그 회사가 인적 분할이 되면서 나왔던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DY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네. 이 종목도 생소한데 소개해 주세요. 예, 한번 좀 찍으셔야죠. 네, DY가 동양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동양 기전이죠. 이전에 어떤 그 유압 실린더 관련돼서 보통 보게 되면은 네. 가장 많이 이 회사가 많이 또 언급되셨을 때 혹시 차가 없으시니까 모르겠지만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기계식 주차장 아시죠? 그러면 기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나오는 본 적 있어요. 예, 거의 이 회사가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과거에 한번 탐방도 갔던 회사고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무거웠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일단 동양기전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나오면서 이 유압 기계 부문 쪽에서는 어떤 독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실린더의 압력들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기계에 관련된 쪽에서 어떤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쪽이고 그러다 보면 경기 민감 쪽인 흐름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전방 산업 쪽이 그렇게 아직 경기 민감 쪽이다 보니까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그래도 수준은 꾸준히 되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일본이나 북미 쪽에서 수주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쪽에서 나오는 모습들까지 이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들은 좀 더
흐름들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뉘는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배구조도 좀 투명해지면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좀 더 다시 재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양호하기 시작이 돼서 해외 쪽의 매출이 좀 더 가시화돼서 올해 약한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예상 순이익이 그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약간 그 정도 부분까지 못 가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제 1,300억 대입니다. 조금 1,3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 올해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 국면들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실적 흐름들이 좀 확인되면서 약간 4, 50억대 분기별 실적 흐름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실적 대비 저평가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관점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를 접근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한번 좀 상장한 뒤에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주가도 서서히 움직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직전 나오고 나서 상한가가 바로 들어간 뒤에 한번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소진된 뒤에 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 최근에 움직이면서 나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가미가 되면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그에 따른 변화가 좀 더 긍정적인 측면들이 올해 가시화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약한 직전 고점대가 13,000원대였고요. 그런 가운데서 눌림목을 거치고 11,000원대에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는 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직전 고점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주가의 변화를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 쪽에서 눌림목 확인돼서 주가는 움직이는데 거래가 다시 한번 강하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탄력을 받는 경향들이 좀 크죠. 그런 상황 쪽에서 거래가 늘어나는 국면과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는 국면들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지금부터 다시 안착돼서 저고점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3,000원대 직전 고점가로 일단 보시면서 추가로 실적 흐름들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4,000원대 부분까지는 추가로 새로운 고가까지 연결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 눌림목에서 크게 변화는 없는데 서서히 전고점을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좋은 변화를 기대를 하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대 부분이 이탈하는 11,500원대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롤링을 타게 되면은 한번 저점대가 이탈하는 지난 박스권의 하단부죠. 이탈하게 되면 좀 더 위험 관리가 필요한 가격대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DY 파워입니다. DY 파워는요, 이 동양기전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인데요. 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녹화날 기준인 2월 24일 기준으로 한 주당 12,200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11,500원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로 준비되어 있나요? 예, 두 번째 종목도 이제 IT 관련된 종목 쪽으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대표적으로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 상황 쪽에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그 종목이 와이솔이라는 종목인데요. 와이솔을 하게 되면은 무슨 칫솔 관련된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와이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휴대폰에 사용되는 이제 RF 솔루션 쪽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부품주가 이제 조금씩 들썩이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 그러니까 즉 상반기와 하반기를 봤을 때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하락한 쪽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였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에 좀 정체를 보인다. 그런 관점 쪽에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죠.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 한 11월, 1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전략들이 이제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즉 하이엔드 폰 그리고 중저가 폰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서 조금 더 그래도 다채로운 전략을 좀 쓸 흐름들이 나오는 전략이 조금씩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스마트폰
스마트폰 부품주도 낙폭 과대 대비해서 실적들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일단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가운데 이번에 갤럭시 S6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6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네. 특히 무선 충전이 번들로 들어간다. 그래서 무선 충전기 관련 종목들도 한 번씩 뛰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그 안에 이제 그 동그란 이제 홈 버튼 쪽에 이제 애플을 좀 따라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문인식 쪽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지문인식 관련된 종목, 부품주들도 같이 좀 한번 뛰고, 이런 어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될 흐름이 나오면서, 있나요? 그렇죠. 아직 네. 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출시일은 밝히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출시일 전까지 계속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들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출시가 돼서 나오게 되면 또 소멸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출시 전까지는 그래도 기대감과 함께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나오는데 이에 편승할 만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이 와이솔이라는 종목들을 한번 보실 만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사물 인터넷이죠. 근데 지금 와이솔 같은 경우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용 RF 모듈 같은 경우도 같이 판매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쪽에서 가전 부분들을 같이 사물 인터넷 쪽으로 끌고 나갈 때 관련된 쪽에서 수주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와이설을 볼 때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설명을 되게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좀 준비된 걸 보면서 네. 갤럭시 S6가 나온다고 해서 글쎄 그렇게 기대감이 좀 클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뭐 무선 충전기라든지 아니 뭐 지문인식 같은 새로운 어떤 스펙이 이렇게 추가가 될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확실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표현이시고요. 잘 끊어주셨습니다. 너무 숨찼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게 연달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제가 끼어들고 싶은데 어디서 끼어들어야 되나 이런 게 막 있었는데요. 들어오십시오. 막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까지 되는데 작년에 실적이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죠. 2013년도가 네. 120억대 순이익, 그리고 작년이 116억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순이익,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그리고 순이익이 한 170억대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5,200원대 저점대를 확인을 하고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되죠. 혹시나 실적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한 해 쭉 지나보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들인데 일단 올해도 2013년도의 실적 흐름들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그때 나왔던 어떤 기대감까지도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한번 1월 말에 주가가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가고 계속 롤링을 타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어떤 계단식의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11,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최근에 9,700원대 약 한 만원대 밑에서 더블 버텀, 즉 쌍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점들을 봤을 때 일단 11,000원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한 번 더 있겠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11,000원대 부분이 안착을 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영역 쪽으로 시도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약간 목표가 12,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적어도 갤럭시 S6가 출시가 되기 전에 흐름들까지 이어졌을 때 네. 오히려 그때를 넘어가지 마시고 그때까지 탄력이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을 정리하는 관점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말씀드렸듯이 직전 그 더블 바텀을 다시 한번 훼손하는 가격대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9,700원대 부분을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 쪽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와이솔인데요. 휴대폰 부품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스닥 흐름과 삼성전자 흐름을 좀 고려해 볼 때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이렇게 고려가 되는데요. 자, 녹화 날인 2월 24일 기준으로 한 주당 1,600원을 보이고 있는 주입니다.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까지 생각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오늘 여행지와 두 가지 종목 살펴보다 보니까 벌써 방송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자, 부장님 오늘 설 연휴 잘 쉬고 와서 오늘 방송 이렇게 바쁘게 진행하다 보니까 네. 또 뭐 이렇게 빠뜨리신 말이나 조금 또 이렇게 첨언하시고 싶은 말 혹시 더 있으신가요? 매번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렇게 말을 많이 시키셨으면 이제 그만 시키실 때도 되지 네, 않았을까? 오늘 방송 분량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분량 욕심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일단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설 연휴 끝나고 보니까 진짜 네. 그런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조면은 외국인들 쪽에서 그렇게 크게 배신만 안 하게 되면은 한번 2000선을 다시 시도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 주가 또 금요일 날이 저희가 또 전문가들의 수다 녹화가 있는데 그렇죠. 혹시 그런 때 2000선 탈환 그러면서 또 박수 치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3일 만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르죠. 예, 시장은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예측을 하지 않고 또 가는 대로 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를 한번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내심 네. 기대를 좀 해보면서 이번 주를 맞이하는데요. 특히 이제 녹화한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24일, 25일이죠. 이때 옐런 의장이 미국 금리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얘기만 안 하게 되면 그래도 시장에 좀 안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네.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특히 그동안 못 갔던 신흥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국내 시장도 그게 좀 편승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되는 한 주입니다. 그리고 특히 2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겨울이 끝났죠. 봄이 오죠. 그러면 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슬슬 이제 그 패딩은 안 입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참 운동하기 좋은 날씨로 바뀌어지는데 운동도 못 하시고 네. 어떡하십니까? 네. 안 그래도 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동안 운동하다가 이제 그 운동의 뭐랄까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그걸 타서 이제 신나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또 다리를 다쳐서 이게 이제 몸이나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운동은 나한테 안 맞다. 그냥 누워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가만히 네. 있고 그냥 포동포동하게 찌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거를 왜 안내를 저한테 안내를 하는 거죠. 말씀하세요? 네. 포동포동은 낫죠.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더 아름다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네, 재밌게 지금 포장하시려고 하시죠? 수습이 안 됩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그 스트레칭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러다 또 손목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자제하시고요. 조심조심 하면서 네, 네. 이제 어차피 이제 곧 봄이 곧 찾아오잖아요. 날씨도 그렇죠. 점점 풀려가니까 이 반가운 봄이 찾아올 때 좀 이제 활기차게 좀 운동해보고 또 우리 시장도 점점 이제 녹았던 얼음이 슬슬 녹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코스피 시장도 많이 상향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은데요. 좀 네. 시장도 활기차게 좀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행지 충남 천안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3.1절을 맞아서 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소개해드린 두 가지 종목으로 또 수익 실현하셔서 성공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종목과 또 다른 여행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